내가 지금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10중 8구 신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엄청 높습니다.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생채소가 풍부한 식단, 그리고 신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채소는 바로 비트와 당근, 오이, 그리고 돌, 미나리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능적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먹는 방법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신장 기능이 나빠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소변의 거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소변에 거품이 난다는 것은 꼭 단백뇨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변에 거품이 나면은 단백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을 때 그 독소를 내보내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을 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많이 피곤할 때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나 아니면은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저하가 됐을 때 소변에서 거품이 나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하실 텐데, 이거는 우리의 신장의 기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독소가 쌓였을 때 그 독소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신장의 기능이 월등한 사람들은 거품이 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품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이 거품뇨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거품뇨가 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단백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의 혈액에 독소가 잘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우리 혈액의 농도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소변의 색깔이에요. 소변의 색깔이 노라면 노랄수록 우리의 혈액의 농도는 짙은 겁니다. 혈액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변이, 내가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전에는 소변 색깔이 좀 맑아졌는데 내가 물을 옛날만큼 먹는데도 소변의 색깔이 그렇게 맑아지지 않는다면은 내 신장이 어느 정도 나빠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변의 양이 점점 줄어들 때, 그때 또 신장에 충분한 물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장도 간과 마찬가지로 해독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면 생기는 증상이 신장이 나빠져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생기는 증상이 우리가 잘 알기로 피로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피로해지고 또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간지러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신장은 우리 물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면은 간이 나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좀 자주 붓는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해독을 해줄 수 있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습관은 우리가 신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체를 보면은 신장이 두 개가 있고요. 한 개의 신장을 살펴보면은 이 뇨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뇨관은 사구체와 사구체에서 나오는 소변을 내보내는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신장을 보면은 이게 하나에만 100만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개면은 200만 개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이 200만 개의 이 뇨관을 살펴보면은 그 옆에 모세혈관들이 빡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핏 덩어리 장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핏덩어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혈액순환이 중요한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만성신장 질환을 가지게 되는 이유 또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식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는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혈액이 오염이 됐을 때, 두 번째 혈액량이 작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혈관이 막혔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혈액에 오염이 된다는 거는 독소는 점점 쌓이고 그 독소를 해결할 해독제는 점점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원래 인체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통해서 혈액에 들어오는 독소를 내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해독제 역할을 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는데 우리 식생활이 생채소가 점점 없고 전부 다 삶은 채소나 산나물 위주로 바뀌게 된다면 심각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은 점점 더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생채소가 풍부한 식단 그리고 신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천해 주실 채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채소는 바로 비트와 당근, 오이, 그리고 돌미나리입니다. 당근은 아주 잘 알려진 대로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비트는 염소라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염소는 그 무엇보다도 혈액을 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트에는 철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의 혈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인 철분도 공급해주고요. 오이는 여러 가지 항염제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깨끗하게 해독된 독소들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이뇨작용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 돌미나리는 밤미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흙에서 자라나는 미나리인데 그 어떠한 채소보다도 정화작용을 아주 탁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정화하고 신장을 정화하는데 돌미나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물미나리와는 완전히 다른 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미나리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돌미나리를 쓰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능적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인데요. 신장 기능이 아직 나빠지기 전인 분들한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져 계신 분들은 꼭 상담을 통해서 이 즙을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10중 8구 신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엄청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이 해독즙, 즉 비트즙을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이 비트즙을 내는 방법은 당근은 160g, 그리고 비트는 40g, 오이는 100g, 돌미나리는 60g을 즙을 내셔서 필터망을 사용해서 한 번 더 거르셔서 섬유질 없이 물만 드시는 겁니다. 이 물을 식전 1시간 전에 먹으면 신장 질환 예방에 아주 탁월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즙은 하루에 몇 잔이 좋을까요? 섭취법이 궁금합니다. 해독즙, 즉 비트즙을 먹는 섭취법은 맨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잔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양은 200cc입니다. 그리고 드시는 타이밍은 식전 1시간 전입니다. 우리가 이게 공복에 먹어야지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소화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생즙을 드시다 보면은 종종 설사나 방귀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장에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하루에 한 잔을 꾸준하게 드시잖아요. 처음에는 유해균이 어느 정도 번식을 하기 때문에 설사나 가스가 늘지만은 계속해서 드시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이 유해균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설사가 좀 났는데 괜찮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한 거를 2잔으로 늘려보세요. 타이밍은 똑같아요. 내가 아침 먹기 전에 1시간 전에 먹었다면은 점심 먹기 전에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즙을 드실 때는 꾸준하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 몇 잔 드시고 이거 나한테 안 맞아 하고 드시면은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먹게 되면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거든요. 그때서야 제대로 효과를 보시기 시작할 겁니다.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신장 기능에 회복이 되는 자연적인 방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우리 신장의 구조나 신장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피 덩어리이기 때문에 피의 순환이 잘 될수록 신장의 기능은 회복이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는 우리 뇌신경세포가 재생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2018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나온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뇌신경세포는 이제 재생이 된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타임지에 기고한 것들을 보면은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는 뇌과학자들은 하루에도 수천만 개의 뇌신경세포가 생겨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신장세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혈액순환만 다시 원활하게 도와준다면은 신장에 있는 세포 또한 충분히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죽었던 신장이나
떨어졌던 신장 기능 또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게 되는 방법은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방법이고, 그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에 있는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이 살아있는 채소나 살아있는 과일을 대량 드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담을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해 나가시면 좋아집니다.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만성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법이 점점 심장, 혈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는 습관을 줄이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식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은 이러한 식생활을 개선을 하실 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제가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레몬즙입니다. 이 레몬즙을 드시면은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레몬을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몬 한 개를 즙을 내서 물 200cc, 미지근한 200cc에 타셔서 공복 식전 30분 전에 드셔주세요. 이거를 맨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해서 나중에는 많게는 하루에 두세 번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혈액순환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운동인데요. 운동 중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맨발 걷기나 이런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이 바로 빠르게 걷는 겁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달릴 수 있다는 분들은 막바로 조금씩 달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장년이시기 때문에 달린 지가 꽤 됐어, 이런 분들은 우선 나가서 걸으세요. 걷다가 약간 좀 빨리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다가 지치시면 다시 천천히 걷다가 다시 에너지가 회복되면 다시 빨리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루에 20분, 30분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거를 하루에 2번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거를 한 1, 2개월 정도 하시면은 내가 이 정도면 좀 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으세요. 그러면은 꼭 빨리 안 뛰셔도 돼요. 그냥 천천히 아주 살살이라도 걷는 것과 뛰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뛰어보시다가 힘들면은 다시 빨리 걷기. 그러다가 힘들면은 다시 천천히 걷기.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바꿔가면서 해보십시오. 맨발 걷기가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어떠한 연구 결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걷기나 달리기가 우리 건강에, 특히 혈액순환에 좋다는 연구들은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이 햇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인체의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요.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를 보면은 혈액에 있는 원적외선이 우리 몸의 염증을 치료한다. 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은 폐암 초기 환자들이 햇볕을 많이 쬐을 때와 많이 쬐지 않았을 때 많이 쬐은 그룹은 5년 생존율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도 나올 만큼 햇볕이 우리 건강에 주는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나쁘게 한다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햇볕을 피하는 게 능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연구를 보면은 햇볕이 혈전도 녹여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가장 심한 시간대는 피하시고요. 아침에 한 30분, 저녁에 한 30분, 이 정도부터 우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변화가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에 피부가 걱정이 되시면은 선크림 바르시고 하셔도 돼요. 저는 선크림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크림을 바르고 하셔도 이 호주에서 나온 연구인데 아주 큰 연구였어요. 선크림을 바르게 한 그룹과 바르게 하지 않는 그룹을 한 7개월인가 8개월 후에 비타민 D, 햇볕을 쬐서 나오는 비타민 D의 수치를 봤더니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바르시고, 저는 안 발라요. 안 바르고, 이제 햇볕을 쬐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얼굴은 다 가리셔도 돼요. 만약에 얼굴 타는 게 걱정이 되시면은. 하지만 팔이나 다리는 피부가 노출이 있어야 됩니다. 옷을 뜯고 햇볕이 우리 피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식사와 빠르게 걷기와 달리기를 병행하는 운동과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쬐주는 적절한 햇빛은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질병의 증상만을 완화하는 방법들을 고수해 왔고요. 거기에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질병은 해결이 되지 않고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셔야지 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음식이 어디에 좋다라는 게 보다는 내 몸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